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형충회합반 11번째 시간 왕지의 충 진행을 할 차례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생지의 충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신사의 충이니까 인신충, 사해충 강의를 했었고, 오늘은 그 인신충, 사해충의 왕지 버전인 이 좌우충, 묘유충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할게요. 자, 11강은 좌우충이고 12강이 이제 묘유충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체적인 개념은 사해충하고 비슷한데 이 좌우충은 왕지끼리 싸우는 거기 때문에 생지끼리 싸우는 거는 우리 이렇게 시작해보자. 아니야, 저렇게 시작해보는 건 어때? 아니야, 이렇게 시작하는 게 좋다니까? 이런 게 생지의 충이라 그러면은 좌우충은 본진의 충입니다. 본진. 그래서 뭐 이걸로 시작하느냐, 저걸로 시작하느냐까지는 뭐라고 안 하는데 이 왕지의 충은 좀 특이하게도 이제 정점에 이르러서 중심에 이르러서 충분히 다 자리를 잡았더니 이제 중심 자리를 잡을 때가 됐더니 반대의 자리와 서로 비울 일이 생기더라, 서로 충이 생기더라 같은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영화 배우나 가수가 열심히 뭐 가수왕을 타기 위해서 이리저리 노력을 하다가 드디어 가수상을 타고 가수계의 톱스타로 자리를 잡을 때쯤 되니까 자리 잡았어, 완전히. 그랬더니 에이, 나 가수 안 해. 나 딴 거 한 거야. 나 딴 거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다시 새로운 길을 찾아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 가더라. 뭐 이런 형태도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왕지의 충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이쪽 분야에서 이름을 날리더니 어느 날 호련듯 그만두고 다른 쪽으로 가더라 하는 형태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분야가 전성기를 이루게 됐는데 호련듯 그 분야를 접고 다른 분야로 가게 되더라 같은 형태가 좀 일부 나타날 수 있다. 이게 심리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뭐 현실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듯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합의 개념은 보통은 1+1 개념들이 많아요. 합인 경우에 6합이나 3합 같은 경우는 A를 했더니 B까지 하게 됐다. 뭐 술을 먹었더니 노래방까지 가게 됐다. 뭐 이 사람을 만났더니 이 사람이 좋아하는 골프도 내가 하게 됐다. 이 친구를 만났더니 이 친구의 친구인 저 친구들과도 인연이 맺어졌다. 이런 형태로 1+1 같은 느낌이 좀 합에서는 많이 있다면, 충이라는 것은 그거죠. 이거를 정하면 요거를 버려야 하고, 요거를 선택하면 이거를 버려야 하고, 이거를 만약에 동시에 선택하려면 서울에서는 물건을 뗐다가 부산에서는 물건을 팔고, 일본에서 물건을 사다가 한국에서 물건을 팔고,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들은 가능하죠. 그래서 양쪽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형태는 가능한데, 한 장소, 한 시공간에서 동시에 버리고 하는 행동을 하게 되면 버리고 쌓고 하는 행동이 좀 다소 어렵다. 이제 이런 형태로 봐야 되겠습니다. 대신에 그 충은, 이 충이 잘 풀리면 보상이 되게 커요. 뭐 잃는 게 있으니 얻는 것이 있더라. 이런 것들이 일종의 충의 논리라는 거죠. 합의 논리로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네. 여자친구 떠났더니 뭐 사업도 망하고 뭐 직원들도 떠나고 되는 일도 없더라. 또 좋은, 뭐 여자친구 생겼더니 뭐 사업도 잘 되고 인연 맺어 거래처도 생기고 뭐도 생기더라. 뭐 이런 것들이 이게 호박덩굴을 하나 땡겼더니 뭐가 줄줄이 달려 들어오더라. 이런 것들이 좀 합의 논리라고 한다면은, 그 충의 논리는 그 마치 그런 거죠. 원숭이가 길을 가다가 무슨 구멍이 있길래 쑥 봤더니 거기 맛있는 과일이 있어서 그 구멍에다가 손을 쑥 집어넣어서 과일을 탁 집었더니 과일이 짚어졌는데 이게 손이 안 빠지더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유를 찾으려면 먹을 걸 놔야 하고, 이제 먹을 거를 주려면 자유를 얻지 못하고, 뭐 둘 중에 하나 골라. 뭐 이런 형태들이 충의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11강 왕지의 충, 좌우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의 개념에 대해서 다양한 비유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생지의 충이 어떠한 일을 시작하는 초심의 변화, 뭐 초심을 잃어버렸다, 뭐 초심이 흔들렸다,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 같은 방향성의 변화라면은, 일종의 왕지의 충은 일이 이미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전성기에 이르렀더니 충이 벌어진 것이라
그 변화나 변동의 폭이 크고 위치와 자리를 지키기 위한 본진의 투쟁이 된다. 그 자영업 상업을 보면은요, 음식점을 내 가지고 6개월 만에 문 닫는 경우들이 되게 많답니다. 보통은 가게 계약을 할 때 2년 계약을 하는데 6개월 정도 운영을 해보니까 이것도 팔아보고 저렇게 팔아보고 요렇게도 해봤더니 도저히 계산기를 눌러도 손익 타산이 안 난다. 이거 2, 3년 하면 적자만 들겠다. 그러면 6개월쯤 하다가 안 해. 해가지고 접어버린다. 뭐 이런 거죠. 이게 생지해충은 6개월 해보고 안 되겠다. 접어야겠다. 다른 업종을 찾아야겠다. 이런 거라면 왕지해충은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자리 잡았다. 장사 잘 된다. 뭐가 잘 되더라.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이제 이거 그만하고 다른 거. 뭐 그런 형태로 이제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왕지해충은 생지해충에 비해서 잃거나 얻는 것이 많다. 패한 쪽의 피해가 크다. 본진끼리 전투니까.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을 거예요. 두 진영에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선발대끼리 이렇게 돌격대끼리 선발대끼리 싸우는 거는 이기건 지건 전체 전세에 큰 어떤 그런 게 없는데 결정적인 전투인 본진끼리 전투에서 패하게 되면은 뭐 10번을 이겼더라도 본진 전투에서 패하게 되면 그냥 전쟁에서 패해버리는 형태가 나오죠. 그 1950년대와 60년대 인도차이나에서 프랑스하고 베트남, 호치민의 베트남군이 맞붙은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이 있었는데 이 프랑스가 2차 대전 후에 자기 식민지를 다시 찾겠다고 세계적인 추세와 흐름을 역행하여 다시 베트남 지역에 프랑스군을 보내가지고 이제 다시 우리 프랑스가 여기 점령할 거야. 그랬더니 이제 머리가 큰 이제 그 일본군하고 이제 전투를 벌였던 이 프랑스의 토착 그 독립 세력들인 호치민군이 거기서 처음에는 전초전을 겪게 되는데 전초전에서는 대부분 프랑스가 이깁니다. 왜 프랑스는 뭐 비행기도 있지, 대포도 있지, 탱크도 있지, 병력도 현대화돼 있지, 장비도 많지, 돈도 많지. 프랑스가 이기는데 그래서 이제 호치민군은 주로 게릴라전을 펼쳐서 치고 빠지고 도망가고 치고 빠지고 도망가는 그런 형태의 게릴라전을 펼치다가 나중에 본진끼리 붙는 대전투가 벌어지는데 그게 이 전쟁사에서 이름이 남는 그 DMBF 전투라는 겁니다. DMBF 전투는 뭐냐면 베트남군이 하도 치고 빠지니까 프랑스군이 베트남군의 본진 한복판에다가 비행기로 공수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전진기지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대규모의 프랑스군을 파견을 합니다. 그 이유는 본진끼리 한번 붙어보자. 맨날 치고 빠지고 게릴라전 하지 말고 한번 너네 주력 갖고 와. 나도 여기 주력 갖고 와서 너네 본진에다가 내가 너네 땅 한가운데다가 내가 진지를 구성을 했으니 한번 우리하고 한번 한판 붙자. 왜냐하면 현대화된 무기는 적들이 우르르 몰려올 때 효과가 좋거든요. 왜 대포를 쏘면 적들이 우르르 인해 전술로 몰려오면 화력전으로 다 쓸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프랑스가 화력전을 하겠다고 대포를 잔뜩 갖다 놓고 요새를 만들었는데 거기서 DMBF 전투가 벌어집니다. 근데 결과는 베트남군의 압승. 프랑스군이 박살이 나요. 박살. 왜냐하면 산골짜기 산골 한가운데 길도 없는 곳에다 요새를 비행기로 수송을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베트남군은 대포를 못 가져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대포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긴다라고 했는데 세상에 베트남군이 인력으로 그 대포를 분해해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 대포 자루를 가지고 그 주변의 고지에다가 전부 대포를 숨겨놓고 거기서 대포를 쏘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고지 요새를 만들어 놓은 데가 그 대포에 의해서 쑥대밭이 만들어지는 형태. 그게 일종의 본진끼리의 전투인데 결국 프랑스군은 그 전투 한 방으로 베트남에서 철수를 하게 됩니다. 네, 베트남이 철수를 했는데 이후에 이제 미군이 들어오면서 이제 2차 인도차이나 전쟁인 이제 베트남전이 또 시작이 되는 그런 안타까운 역사들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 본진은 한 방으로 크게 어떤 상황들이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사해충이나 인신충이 자잘한 어떤 변화들이 여러 개 누적되는 거라면은 이 좌우충이나 묘유충 같은 경우는 한 방에 큰 변화가 다소 크게 일어날 수도 있다. 이게 좋게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좋게 일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저 인생 역전하고 싶어요 한다면 인생 역전이든 인생 쪽박이든 왕지의 충에서 보다 좀 더 강하게 일어날 수 있겠다. 원래 충 중에서 가장 충 같지 않은 충이 진술충미의 충이에요. 진술충미는 뭐가 그놈이 그놈인 것 같은 충이거든.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 독재 정권이 있었는데 혁명 세력이 들고 일어나서 그 독재 정권을 무너뜨렸는데 걔도 고만고만한 독재 정권 뭐 이래버리면 바뀐 게 뭔데 같은 거죠. 이렇게 무신 정권 같은 거죠.
그 고려의 무신 정권은 그 1년에 왕이 두세 번씩 바뀌었는데 다 같은 무신들이야. 약간 노선이 다른 애들끼리. 이 장군이 밀어내고 다시 이 장군이 밀어내고 뭐 같은 무신 정권이잖아. 뭐 이런 거 같은 거죠. 진술충민은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좀 변화가 있는 거 맞아? 뭐 다 같은 거 아니야? 같은 느낌의 충인데 하지만 내부의 방향성이 변하는. 그래서 보통 진술충미의 충은 온건파와 강경파의 충 정도라 그러면은 이 좌우충은 완전히 본진의 노선이 완전히 정반대로 다른 어떤 반대 세력 간의 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느 나라의 혁명을 이끄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좌우충이나 묘유충을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사람은 확 바꾸겠구나라고 보면 되는 거고 진술충미의 충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은 비슷하게 온건하게 바꾸겠구나 이런 형태로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는 대선을 거치면 공화당하고 민주당이 미국에서는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정권이 바뀌는데 근데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공화당이나 뭐 미국의 민주당이나 뭐 비슷하잖아. 뭐 이민자한테 조금 관대하냐 아니면 이민자한테 조금 냉정하냐 뭐 약간 그런 차이 뭐 관세를 많이 매기냐 뭐 대신 관세 대신 공장 지으라고 하느냐 약간의 노선과 방법이 온건하냐 강경파냐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다 비슷비슷한 미국인 거야. 약간 성격이 좀 달라지는 거지. 하지만 예를 들어서 가끔 극단적인 국가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는 친미 정권이 들어섰을 때와 탈레반이 정권을 잡았을 때 완전히 정반대로 움직여서 세상의 친미 국가였던 그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이 장악하고 나서 정권이 바뀌더니 완전히 반미 국가로 돌아섰네. 뭐 이런 형태들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달라지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왕지의 충인 묘유충과 좌우충은 지장간 내에서 암합이 존재하기에 결정적인 순간에 서로 공존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뭐 서로 막 죽일 듯이 으르렁거리고 있는데 속에서는 야 우리 타협 좀 하자. 이런 형태들이 일어나죠.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그런 사건들이 있었죠. 저기 선거 때가 되면 좀 대포 좀 쏴달라 그러고 저기 폭탄 좀 터트려달라 그러고 뭐 그래서 우리 선거에서 이기면 우리가 너네들 지원금 많이 줄게 이러고 이렇게 밀실에서 이렇게 암압을 했다가 나중에 들통나가지고 감옥 가는 일들도 있었고 1990년대에 있었던 북풍 사건이죠. 그게 이제. 자, 좌우충은 전성기의 수와 전성기의 화가 충으로 나타나는 형태다. 즉 전성기의 수와 전성기의 화가 서로 충돌하는 형태가 된다. 원국에 오화가 있는데 자수가 운에서 들어오면 김백이다. 오화라는 거는 막 활활 타오르고 전성기를 맞고 불타오르고 이렇게 막 활발해지고 보여주고 드러내는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운에서 수가 확 들어오면 그냥 후다닥 숨길 일이 있다. 잘 나가던 스타 한순간에 사라지다. 잘 나가던 스타 한순간에 뭐 숨겨진 사생아가 드러나가지고는 그만 도덕적 비난을 받아가지고 방송계에서 사라지다. 이런 형태들이 생길 수 있죠. 저는 그래서 그 사주에 좌우충이나 묘유충이 있는 사람이 특히 붙어있는 케이스들은 급작스럽게 일어날 수가 있죠. 떨어져 있으면 별 차이 없어요. 떨어져 있으면 별 차이 없는데 이게 둘이 탁 붙어있다? 그러면 자에서 오로 확 바뀌든가 오에서 자로 확 바뀌는 중간 없이 바뀌는 그게 뭐예요? 겨울이 갑자기 여름이 돼버리고 여름이 갑자기 겨울이 돼버리고 거지에서 한순간 부자가 되고 부자에서 한순간 거지가 되고 존경받는 아무개에서 갑자기 반대의 모습으로 바뀌고 뭐 이런 형태들 그런 거를 소재로 한 되게 자극적인 문학 작품 있죠. 뭐 창녀가 된 수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아그네스 수녀님께서 갑자기 뭐 완전히 정반대의 다른 사람으로 돌아섰다. 뭐 지킬 박사와 하이드 뭐 낮에는 이런 사람, 밤에는 저런 사람. 낮에는 되게 고고한 직업을 가진 아무개신데 가끔 밤이 되면은 다른 사람으로 변하더라. 뭐 이런 형태들도 일종의 좌우충의 변화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에 좌우충이나 묘유충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분야에서 좀 오래 가고 싶으면 정점에 이르지 마세요. 라고 저는 보통 얘기를 해줘요. 정점에 이르지 마세요. 왜? 정점에 이르면은 훅 꺼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죠. 그렇죠? 갑자기 19금 비유가 막 생각나는데 지금 막 도식으로 참고 있습니다. 지금. 참고 그렇죠? 그렇죠? 참아야 돼. 참아야 돼. 입이 근질근질하지만 열심히 편인이 지금 말해야 돼. 아니야, 안 할래. 아마 기가 막힌 비유가 있는데 갑자기 하지 말라고 지금 난리가 나. 제가 변태가 돼버리기 때문에.
절정에 이르지 않으면 네, 그렇죠. 부부 관계가 오래 갈 수 있죠. 근데 남자가 절정에 빨리 오르면 부부 관계가 안 좋을 수도 있죠. 그거 설명하려고 그런 건데 알아서 건전하게 생각하세요. 내가 왜 참. 그렇죠. 그 인도의 그 방심술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절정에 이르지 않고 계속 질질질 절정에 이르면 피식 꺼지니까 절정에 이르기 전까지 막 30분이 1시간이고 막 가는 그게 그 옛날에 그거잖아요, 이제. 아무튼 좌우충은 어떤 임계치를 딱 넘으면은 바로 분위기가 반전되는 형태들. 그러면 내가 지금 상태가 되게 안 좋은 사람들은 어떻게 안 좋으면 좋아질까? 어설프게 안 좋게 질질 끌지 말고 그냥 확 안 좋아지면. 그 주식에서도 그런 얘기 있죠. 이 주식이 좀 빠지려면 좀 이렇게 차라리 그냥 아예 그냥 질질 끌면서 2년 동안 이렇게 비실비실 내려가지 말고 그냥 확 좀 과도하다가 쉽게 그냥 확 하고 급락을 해버리면은 얘가 또 확 하고 올라가요. 그런데 이게 제일 안 좋은 주식 케이스가 한 2년에 걸쳐서 질질질질 흘러내린다 그러지. 그러는지 차라리 그냥 확 떨어져라. 그러면 반발 에너지가 들어와서 이때다 하면서 사람들이 들어와서 바닥이 어딘가만 확인되는 즉시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탕 치고 올라가는 형태. 그러면서 위로 팍 급락했다가 또 이게 또 일정 임계치를 똑탁 넣으면 또 팍 하고 떨어지겠죠. 그런 요소가 있다. 어떤 면에서 삶에서 안정성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은 요 충의 기운은 좀 조심해서 다뤄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자동차로 치자면 마치 핸들이 딱 이렇게 서서히 오른쪽이나 서서히 왼쪽으로 안 가고 조금만 탁 틀면 갑자기 차가 오른쪽으로 팍 꺾고 조금만 옆으로 탁 걸면 갑자기 차가 왼쪽으로 팍 걸고 그러니까 핸들을 되게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 그러니까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단성을 좀 가지고 있겠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예를 좀 들어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잘 되면 저쪽에서 안 된다. 번성과 쇠퇴가 공존하고 있다. 이런 사업을 해서 팍 망했는데 저런 사업을 해서 팍 떴다. 뭐 이런 형태들로도 볼 수가 있겠죠. 그 사주가 수가 유리한지 화가 유리한지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가 있겠죠. 이런 분들이 막 노동운동을 하시면 막 노동운동의 리더를 갔는데 갑자기 이번엔 반대편 진영으로 가셔서 그쪽에서 팍 올라가시는 분도 가끔 계세요. 요즘 뭐 대통령 후보로 이렇게 자주 오르내리는 분, 김문모 선생님 같은 경우도 옛날에 시민사회 운동을 하시던 반대 진영에서 또 팍 미래 뭐 이런 형태들도 일종의 어떤 충적인 요소들로도 볼 수가 있겠죠. 잘 되던 것이 갑자기 안 된다. 뭐 안 되던 것이 갑자기 잘 된다. 뭐 깊이 감춰져 있던 것이 훤히 드러나게 된다. 밝혀지고 있던 것이 갑자기 감춰진다. 갑자기 전성기를 누리던 무슨 스타 갑자기 뭐 미국 가선 사라졌네. 저희 X세대한테 그 저보다 한 살 많은 그 되게 젊은 20대 초반의 배우가 있었는데 생각이 안 나네. 뭐 바람아 멈추어다오 이거 불렀던 가수가 있는데 네 맞습니다. 이지연. 네, 근데 이지연이라는 이름이 한 반에 한두 명씩은 다 있어가지고 하여튼 이제 그 여성분이 갑자기 전성기를 구가하더니 갑자기 무슨 어떤 윤현상 씨인가 누구랑 결혼을 한다고 미국을 가더니만 그 다음부터 사라졌어. 어디서 뭐 하는 거야? 미국 가서 무슨 음식점 냈대. 뭐 약간 이런 것도 전성기를 달리고 있던 가수가 갑자기 반대 기운으로 탁 쳐다. 그러면 차라리 이지연 씨가 가수를 오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 약간 어중간한 가수로 딱 최정상까지 오르지 말고 어중간한 상태였으면 이게 오래가. 그러면 가수를 10년 했을 거야. 근데 한 10년 무명 가수하다가 이제 신인 가수상 땅 치면 이제 1, 2년 후에 가수를 안 하는 수가 생길 수도 있다. 뭐 이런 형태로도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가 또 어떠한 운이 되면 또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전에 그 슈가맨에 그 미국에 간 무슨 저랑 나이가 비슷한 그 남자분 가수인데 그분이 슈가맨이라는 올드한 가수들 다시 불러서 보는 데서 떠가지고 다시 스타가 되면서 한 2, 3년 정도 한참 유행을 하시다가 요즘 또 다시 사라지셔서 흔적도 안 나타나. 뭐 이런 형태들도 약간 충적인 요소들이 이 사람은 운명에서 충적인 요소들이 좀 작용을 하는구나 라는 측면으로 볼 수가 있겠죠. 뭐 찬란한 문명을 이룬 마야 문명이 갑자기 사라졌다. 뭐 해동성국 발해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 뭐 이런 것들도 충에 대한 비유로 볼 수 있겠죠. 전성기의 문명과 문명의 그늘이 서로 다른 곳, 다른 시기에 공존한다. 도심의 빌딩 숲과 그 그늘인 빈자의 할렘가가 같이 있다. 이 사주라는 것은 일종의 사주가 나타내는 표시는 나의 세상을 코드화해서 나타내주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나의 세상에는 밝게 화려한 전성기를 맡고 있는 오화의 기운과 어둡고 잠재되어 있고 숨겨져 있고 드러나지 않은 원천적 근원의 기운인 자수의 세계가 공존하는 세상이 나의 세상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인묘진 사오미로 지지가 시작하지 않고 자축인묘로 지지가 시작하는 이유가 자수가 가장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생명의 근원이 뭐 바다에서 시작됐다는 둥 뭐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자수는 모든 것의 근원이에요. 갑자일주는 모든 것이 근원인 곳에서 갑자기 갑툭튀하고 갑목이 튀어나왔어요를 형상화한 게 갑자. 그래서 육식갑자의 첫 번째 글자가 근원에서 갑이 튀어나왔어요 해서 갑자을축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과 같죠.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잠잠하고 고요한 자수의 공간과 그곳에서 뭔가가 오화가 팍 튀어오르는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번영과 쇠퇴, 근원과 전성기를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미지의 분야를 연구하는 과학자나 학자가 그 분야를 연구를 하다가 거기서 유레카를 외치며 드디어 핵융합을 만들었다, 드디어 이걸로 핵폭탄을 만들었다, 드디어 이걸로 미래 에너지를 만들었다,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겠죠. 자수도 있으면은 어디 산속에 들어가 조용히 있는 시기도 있고, 그다음에 오화가 있으면 되게 번영하고 번성하는 시기를 만날 수도 있겠구나, 이제 그런 측면으로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사주에 좌우충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내가 고생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러면 고생한 만큼 번성하는 시기가 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되겠죠. 제가 젊었을 때 엄청 잘 나갔어요 라고 얘기하면 그 잘 나간 만큼 잠잠히 지내야 되는 시기도 있겠구나 같은 형태를 얘기를 해볼 수도 있다. 그런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에 좌우충이 있다. 나의 세상 어느 곳에는 오화적 공간이 오화적 시공간이 있고 또 어떤 공간에는 자수적 시공간이 있겠구나. 이거를 이렇게 넘나드는 사람은 밝고 화려한 곳에서 무언가를 하고 조용하고 잠잠한 곳에서 또 자신을 좀 숨겼다가 충전을 했다가 다시 또 밝고 화려한 곳으로 와서 무언가를 하겠구나. 그 모습을 모두 보면 아, 저 사람은 이런 면도 있고 이런 면도 있겠구나라고 볼 수 있지만 한쪽 면, 그 사람의 한쪽 면만을 보게 되면 저 사람은 원래 방송에 나와서 저렇게 열심히 쇼프로 진행하는 사람 아니야? 일 수도 있고 또 저쪽 편을 본 사람 그 사람은 와서 조용히 말도 없이 명상 수련만 하다가 잠만 자다가 하던데 이런 식의 모습으로 보여질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그 사람 사주에 좌우충이 있다. 그러면 드러나는 면과 또는 잘 드러나지 않는 면들이 있겠구나. 보통 부모들은 잘 드러나지 않는 집에서의 모습만 보일 수도 있고 사회적인 모습은 또 정 다른 모습이 있고 현재 이 사람이 되게 조용한 사람이라면 어떤 시공간에서는 되게 활발한 사람이 될 수도 있겠구나. 또 반대인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측면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쪽에서는 번성하는데 저쪽에서는 쇠퇴한다. 이쪽에서는 감추는데 저쪽에서는 드러낸다. 감추고자 하는 세력과 드러내고자 하는 세력이 충돌한다. 응축하는 힘과 팽창하는 힘이 충돌한다. 좌우충이나 묘유충은 마치 풍선 효과와 같아서 한쪽을 꾹 눌렀더니 반대편이 불룩 튀어나오고 또 반대편을 꾹 눌렀더니 이쪽 편이 불쑥 튀어나올 수 있죠. 약간 가정적 형편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사회적으로는 그 상응하는 만큼 되게 잘 풀릴 수도 있고 반대로 가정적인 측면에서 되게 유리하게 잘 풀렸더니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두 가지 사업을 펼쳤는데 이런 쪽 사업에서 잘 되니까 이쪽 사업에서는 안 되고 이쪽 사업이 잘 되니까 반대편으로 저쪽 사업이 잘 되고 하는 일들이 생겨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드러냄의 절정과 이제 숨기의 절정이 같이 있다. 밝고 어두운 면이 함께 있다. 어떤 성질은 밝게 드러내고 어떤 성질은 꼭꼭 감추고 응축한다. 그러니까 사주에 화도 있고 수도 있으면 드러내는 건 좀 과장해서 드러내고 꼭꼭 숨기고 싶은 거는 좀 알려고 하지 마세요 하면서 이렇게 좀 감추고 그런 요소들이 있다. 이 둘이 떨어져 있으면 그게 잘 성공을 할 텐데 이게 붙어 있으면 드러났더니 숨겼던 것까지 안 드러내고 싶은 것까지도 드러날 가능성들도 상존할 수 있는 그런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여주면서 숨기는 경향 또는 잘 되는 일이 있으면 안 되는 일도 있다. 드러나는 일이 있으면 그만큼 숨겨지는 일이 상응하게 있다. 사오미 인호술은 화의 절정과 해자축 신자진의 이 자수의 절정이 서로 충돌 갈등한다. 절정에서 갑자기 접을 수 있다. 극단의 변화와 충돌이 있을 수 있다. 제가 종종 예를 드는 나의 아저씨에 보면은 그 나의 아저씨의 주인공인 그 남자 주인공이 그 영화 그 드라마의 거의 5분의 4를 이끌어가는 내용이 그 뭐 부장 승진인가 뭐 임원 승진인가를 놓고 이제 그 주인공과 사장들이 이제 갈등을 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과연 저 주인공이 과연 그 임원 승진을 할 것인가를 놓고 손 놓게 봤는데 맨 마지막 장면에서 어이없게도 딱 임원 승진을 하고 나서 며칠 있다 사표 내고 나오죠. 그토록 임원 승진되는 동안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막상 임원 승진 딱 됐더니 아유 그거 저랑 경쟁했던 그 친구한테 주세요. 저는 나가서 제 회사 차리겠습니다. 뭐 그런 현상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정신계 에너지의 충이다. 전에 사회충 때도 설명을 했지만 이 화에너지와 수에너지는 형태가 없습니다. 보통 형태를 만들어주는 틀의 역할을 해주는 게 토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수화상쟁이나 금목상쟁이 있을 때 토가 있으면은 그걸 잘 버무려주는 형태. 특히 수화상쟁은 그 자체에 수의 모양도 없고 화의 모양도 없기 때문에 그 모양과 모습은 토가 만들어줍니다. 토의 모습으로 그래서 수화를 서로 섞어주거든요. 차가운 음식과 매운 음식을 또는 뜨거운 음식을 하나로 버무려 주어서 또는 어떤 달콤한 양념과 매운 양념을 하나의 재료에서 서로 섞어서 조화를 이루게끔 해주는 게 토의 역할이다. 그래서 수화상쟁에서는 토가 있으면 안정성이 좀 괜찮은 거고 토가 없는 수화상쟁은 보다 어떤 변화변곡선이 좀 더 많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주가 무기토일주에 뭐 한 토가 한 2개, 3개, 4개 정도 되는데 그러면서 좌우충이나 사이충 같은 게 있다 그러면 뭐 그 충의 방해 반응력이 그닥 드라마틱하지 않다, 크지 않다, 안정적이다. 이제 이런 형태로 봐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화상쟁, 정신계의 에너지의 충이다, 번영과 쇠퇴다. 종교인, 철학자, 뭐 생각하는 사람. 옛날에는 그래서 사주에 토 거의 없고 수화상쟁으로 막 이루어져 있는 사주를 보면은 무당이 될 거다, 뭐 정신계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뭐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 종교인의 사주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경우들이 꽤 많았습니다. 주로 수가 많은 종교인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신비스러운 종교인이고 화가 많은 종교인은 자신을 좀 드러내고 좀 쇼적이고 비즈니스적인 요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종교인이다. 예를 들어서 제가 되게 존경하는 법륜 스님 같은 분. 법륜 스님 사주가 화불덩어리 사주입니다. 화불덩어리 사주. 보통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종교인의 사주에서는 금수 기운이 많은 경우가 많은데, 어디 지리산에서 20년 돌을 닦았다는 둥, 뭐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근데 법륜 스님 하는 일을 보세요. 법륜 스님은 어디 숨어서 도 닦는 분이 아니시잖아. 생활 속에서 뭔가 실천할 수 있는, 늘 방송이나 뉴미디어, 유튜브나 방송에 나오셔서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많은 사람들의 일종의 등대나 태양, 상징 같은 역할을 많이 해주시죠. 또 그런 역할도 저는 필요하다고 또 생각을 해요. 그런 역할을 또 되게 잘해주시는 분이시다. 되게 대중성을 가지고 계시고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다. 불교계의 꼭 뭐죠? 대변인이라 그러나? 약간 뭐 그런 듯한 느낌으로 보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마음의 갈등과 근심 걱정이 많으시면 그 법륜 스님의 증문즉설 유튜브에 보면은 되게 강의가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거 그냥 들으면서 지내요. 저 가끔 출근하거나 퇴근하거나 할 때 그냥 이어폰에다가 법륜 스님의 증문즉설을 쭉 들으면서 출근하거나 퇴근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들을 때마다 와, 정말 이분의 지혜는 정말 놀랍구나 하는 생각들, 마음이 참 따뜻해지는구나,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자, 변덕이 심할 수 있다. 수화상쟁. 정점에 이르러 결정을 번복할 수도 있다. 그죠? 뭐 힘들게 그 자리에 올랐는데 막상 그 자리에 정점에 이르고 나니까 나 이제 안 해. 이게 이런 거였어? 아니, 맛봤으니까 이제 그만할래. 이런 형태들도 볼 수 있죠. 극단적인 밝음과 비밀이 공존할 수 있다. 제가 예전에 가끔 사례 드는 건데, 프랜차이즈 CEO였을 적에 프랜차이즈 CEO들끼리의 모임들이 있는데, 그 모임의 총무를 맡았던 이 젊은 친구가 사람들 앞에서는 되게 밝고 화려하고 막 웃으면서 인사하고 막 사람들 으쌰으쌰 해가지고 막 모임에 이끌게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되게 밝은 다혈질 같은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병자일주예요. 병자일주 자체가 수화상쟁이 공존하고 있는 일주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정해일주와 병자일주, 대표적인 어둠과 밝음이 공존하고 있는 일종의 등잔빛이 어두워요 하는 일종의 일주들인데, 그 친구는 겉에는 화하고 지지는 전부 술을 깔고 있는 사주야. 그리고 사회적으로 드러나거나 밝은 환경에서는 막 사람들을 이끌어가지고 뭐 해봅시다, 야유회 합시다, 무슨 모임 만듭시다. 그래서 막 사람들을 이끌고 좀 우울한 사람이 오면 재밌게 지내셔야지, 오늘 얼굴 표정이 왜 이러세요?
근데 사람들 다 흩어지고 본인 혼자 사무실에 가면 혼자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소주 마시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몰랐는데 한 7, 8년 후에 알았어. 그 친구가 혼자만의 자기만의 시간에서 드라마 보고 눈물을 흘리고 혼자서 외로운 곳에서 혼자 소주 마시면서 이렇게 울고 있다는 거를 나중에 알았어. 자기가 밝히거나 드러내지 못하는 자신의 어두운 면들이 있었다. 남의 어려운 얘기는 다 들어주면서 자기 어려운 얘기는 오히려 숨기고 있었다. 뭐 이런 느낌들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지장간을 좀 보도록 하죠. 지지에서 6글자 반대편입니다. 천간의 극은 5글자 차이인데 지지의 극은 6글자 차이예요. 그래서 완전히 정대칭 반대의 기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장간들도 서로 달라요. 이 자수는 임계로 이루어져 있고 오화는 병기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임수하고 병화하고는 또 대칭되는 거고 이 계수하고 정화도 대칭이 되는데 다만 이 둘이 화합을 하기 위해서는 오중기토가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죠. 오중기토가 임수하고 계수한테 니들 좀 그러지 마라. 내 지시를 좀 받아라. 내가 너희들의 성분을 변화시킬게. 특히 이 기토는 이 임수나 계수를 그 어떤 형태나 모양으로 변화시키지 않고 성분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기토하고 임수가 만나는 걸 기토탁임이라 그러는데 이제 옛날 고서에서는 뭐 청수를 탁수로 만든다 그래서 안 좋게 보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를 만들어주는 토가 아니라 성분을 변화시켜주는 토다. 그래서 저는 기토탁임을 커피 믹스다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옛날엔 커피 믹스가 없어서 그렇게 물에다가 가루 타서 먹는 걸 안 좋게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니죠. 뭐 찬물 우려내는 것도 일종의 기토탁임이라고 볼 수 있죠. 찬물 우려내는 거. 뭐 그러니까 어떤 성분으로 물을 변화시키느냐에 따라서 거기다 불량식품 타면 불량식품 물이 되는 거고 지저분한 가루를 섞으면 불량물이 나오는 거고 거기 아주 고급 차, 뭐 고급 보이차 거기다가 뭐 향기 있는 오렌지, 어떤 향기 있는 커피 가루 이런 거를 넣으면은 커피물이 되는 거고 오렌지 주스가 되는 거고 코코아물이 되는 거고 이런 형태라고 봐요. 그래서 기토는 임수나 계수를 변화시킨다. 하지만 서로 대립적이거나 대칭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지장간 내에서 암합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암합이? 오화의 본기하고 자수의 소수파인 임수하고 이렇게 정임합을 하니까 이 계수하고 정화하고는 양보가 잘 안 돼도 임수하고 정화하고는 양보가 잘 서로 꿍짝이 잘 맞는 형태들이 될 수가 있으니까 겉으로 대립하는 요소가 있지만 정화적인 요소와 임수적인 요소에서는 서로 이렇게 지장간 내에서 암합하는 서로 야 좀 더해 내가 밀어줄게 속으로 밀어줄게 야 내가 정보 가르쳐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너가 이길 수 있어 야 뭐 이런 형태들이라고 볼 수 있죠. 다만 이게 10대 20이니까 이게 3분의 1이고 이게 3분의 2잖아요. 얘가 주류고 이 자수의 나라에서는 이 계수가 주류고 이 임수가 소수파인 거야. 소수파. 그러니까 이 주류파, 자수의 소수파와 오화의 주류파끼리는 서로 통한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거죠. 옛날에 그 미얀마라는 나라, 버마, 미얀마라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미얀마의 주류 정권은 군사 정권, 군사 독재 정권이죠. 하지만 미얀마 하면 유명한 게 아웅산 수지 여사에서 뭐 민주화의 상징 이런 존재죠. 사실 미얀마의 대표 상품은 군사 독재인데, 근데 오히려 미얀마의 억압받고 탄압받는 소수 정권인 그 안에서 간신히 숨만 쉬고 있는 그 미얀마 수지 여사의 정권이 거기서 대표 상품이 된 거야. 그러니까 그 미얀마라는 나라의 소수파인 그 아웅산 수지 여사의 정권은 미국이나 서방과는 매우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본기하고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 미얀마의 군사 독재 정권이 이제 세계적으로 고립된 정권으로 있다가 이제 세계와 화합을 하고 외국의 외자를 유치하고 외국의 서방의 지원을 좀 받으려고 하니까 누구를 대표 상품으로 내세우냐면 자기가 그토록 탄압을 했던 아웅산 수지 여사를 우리나라의 대표 인물로 내세워가지고 서방의 막 교류를 이끌어서 뭐 전 세계에서 이제 아웅산 수지 여사의 정권이 한 5년에서 8년 집권했을 적에 버마에다가 엄청 많이 투자를 했는데 갑자기 야 안 되겠다 저 아웅산 수지 다시 저기 감옥에 집어넣어 해가지고 다시 군사독재 정권이 들어서니까 버마에다가 투자를 했던 미얀마에 투자를 했던 서방 국가들이 다 그냥 손해보고 손절치고 그냥 나와버리죠. 거기다 만들었던 공장, 거기 천연가스 개발하려고 세웠던 플랜트, 한국도 거기 천연가스 개발하려고 거기다 플랜트 많이 세웠는데 그거 국제사회에서 비난 여론이 일자 야 너네가
미얀마에 돈을 벌어주는 거는 미얀마 군사 독재 정권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일이다. 거기서 더 이상 수익 사업 안 된다. 서방이 다 빠져버렸죠. 그런 형태. 요즘 이제 진영 논리가 나타나니까 이 1990년대 이후에 30년 동안 물가가 오르지 않았던 이유는 전 세계가 하나로 움직이는 세계화가 가속됐었기 때문인데, 근데 이제 요즘 들어서 이제 진영의 논리가 만들어지게 되니까 이제 물가가 막 오르기 시작을 하고 금리가 막 오르기 시작을 하는 형태들이 나오죠. 이제 그 이유가 예전에는 후진국에다가 공장을 짓고 났을 때 그걸 손해보는 일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나라에 잘못 투자를 했다가는 큰 손해를 봐. 지금 당장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니까 우리나라가 현대자동차를 러시아에다가 몇 조 원을 들여가지고 몇 조 원짜리 공장을 거기다가 지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한 푼도 못 받고 현대자동차가 손 털고 나왔어. 그러니까 러시아는 그 공장을 인수를 해가지고 이제 자기네 자동차를 만들어줘. 스타벅스, 맥도날드 전부 한 푼도 못 건지고 손 털고 나왔어. 그랬더니 러시아에서 그거를 그대로 갖고 와서 뭐 맥도날드, 뭐 맥도널드 뭐 이런 식으로 이름 바꾸고 뭐 저기 뭐 스타벅스도 뭐 스타북스 뭐 이런 식으로 그대로 한 글자만 바꿔가지고 똑같이 옛날의 레시피로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어. 이게 누구 좋은 일만 한 거야. 이게 러시아 좋은 일 한 거잖아. 이제 이렇게 되니까 자본이 야 안 되겠다. 이제 저기 좀 위험한 나라에는 투자하지 말고 그냥 안정된 나라에만 투자를 하자. 그러니까 이제 돈값이 올라가기 시작을 하고 이제 이런 요소들이 나오죠. 자, 아무튼 그 다수파와 소수파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면서 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좌우충은 매우 대립되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특이하게도 내부에 암압이 존재하고 있다. 그런 거 있잖아. 부부가 서로 치고받고 무지하게 싸워가지고 헤어졌는데 가끔 생각나. 그래도 그 인간이 좋았는데 나를 막 때리고는 했지만 그래도 그 인간 정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내면에 있는 소수파의 암압이 작동을 해서 이제 그런 형태들이 나타난다.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거기서 수국화인데 화가 저기 뭐야 수를 공격해서 자도 깨질 수가 있나요? 수가 자를 공격해요? 화를 화가 수를 공격해서 수국화인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천간은 극의 관계지만 지지는 충의 관계이기 때문에 자수가 오화를 꺼트린다라고만 보는 게 아니라 계절이 대세운에서 오화의 계절로 가게 되면은 이제 오화가 자수의 세상을 득세한다가 되는 거예요. 겨울이 지나고 봄, 여름이 오는구나가 돼야 되는 거지. 여름이 겨울에게 졌다, 뭐 겨울이 여름에게 졌다 이런 개념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사주 원국에 자수하고 오화의 세력이 있으면 표면적으로는 오화의 움직임을 자수가 견제하는 형태지만 만약에 뭐 대운이나 세운에서 뭐 신유술 해자축 기운으로 우르르 신유술 해자축이라고 하는 수기운을 밀어주는 쪽으로 가게 되면은 좌우충의 대결에서 주도권을 자수가 잡게 되고 인묘진 사오미의 대세운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요 화의 기운이 주도권을 잡게 되겠구나라고 보면 되겠죠. 다만 반대의 경우들도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지지가 만약에 자자신 뭐 해가지고 지지가 뭐 신자진 또는 뭐 해해자, 해자축, 자자자해 이런 식으로 수대세로 몰려있는 형태에서 만약에 대운에서 오대운을 만났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동안 화를 경험하지 못했던 화들을 얻게 될 것인데 근데 이게 화가 수를 밀어내고 자리를 잡기가 쉽지 않으니까 오화를 잡으려다가 오화가 망가지거나 오를 놓치게 되는 현상들이 우당탕탕탕 쿵탕 벌어질 수 있겠구나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자자진을 가지고 계시신 분이 이 상관격 그렇죠? 상관격의 무관성이신 분이 이제 4대운을 지나서 5대운을 만나니까 큰 권력의 자리에 오르게 됐는데 이 오화라는 글자가 딱 들어와서 오화가 권력이니까 경금일주한테는 오화가 권력이니까 그러면 권력을 잡아야 되는데 지지의 신자진이 워낙에 강하니까 오화라는 권력을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그냥 5년 임기를 채울 텐데 왜 그 오화를 어떻게 하겠다고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자를 가지고 그냥 오화를 내 모습대로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 거야 라고 하면은 이게 오화가 깨지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자칫하면 이게 줘도 못 먹냐 뭐 내지는 왜 다 해줬는데 왜 네가 가서 망치냐 밀키트 가서 물 넣고 끓이기만 하는데 왜 거기다 너가 이상한 양념을 넣어가지고 왜 음식을 망치냐.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엔 사람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사주에 해자축이 가득한데 대세운에서 오화가 왔다? 그러면 식상이라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라는 기운과 오화라고 하는 어떤 규칙과 형식과 틀과 권력의 틀을 맞춰서 움직여야 돼. 네 맘대로 하면 안 돼. 이제는 규칙과 의식에 맞춰서 가야 돼. 라는데 이거를 잘 받아들여서 거지가 왕자가 될 수도 있고 근데 거지가 왕궁에 갔다가 갑자기 궁궐 예절을 내 멋대로 하려다가 확 그냥 시스템 건드려가지고 나 그냥 원래로 돌아갈래 해버릴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숙련도에 따라서 사람마다 좀 달라지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주변에 있던 그 주변에 이제 사주 보고 무속하는 사람들이 이 오대운을 만나서 당신이 큰 권력을 가질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 권력이 들어오기는 했는데 이거를 잘못 다룬 거죠. 잘못 다룬 것 같은 느낌이다. 아마 그분 사주에 오화가 원래부터 있었으면 아마 그 전에도 뭔가 권력을 잘못 다뤄서 잘 됐다가 망했다가 잘 됐다가 망했다가 잘 됐다가 망했다 하는 일들이 몇 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다음에 또다시 어떤 명예나 지위의 어떤 기운을 만나게 되면 내가 이거를 예전의 실수를 반면 삼아서 조심히 잘 다뤄야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분이 사주에 전혀 오 지지에 화가 없다 보니까 이 처음 만나는 이 오 좌우충 대운에 좀 실수를 하시지 않았나?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샘플 사주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좌우충을 이제 십성적 요소로 보는 거죠. 십성적 요소로 보게 되면은 뭐 이럴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갑오일주가 있는데 원국의 자수를 만났다. 그러면 자수는 인성을 쓰라는 얘기고 오화는 상관을 쓰라는 얘기죠. 인성을 쓰라는 얘기는 배우고 공부하고 성장하고 조용히 지내고 자숙하고 얌전히 어떤 신비스럽고 뭔가 기초가 되는 것들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하는 시절을 거쳐서 오화라고 하는 활발하게 펼치는 기간을 만나게 됐다. 그럼 만약에 이런 사주의 전체적인 인생 스토리를 보면 젊었을 때 뭐 노령진 고시촌에서 몇 년 동안 공부를 하고 뭘 좀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떴고 뭔가 자신의 재주와 능력을 자수의 세상에서 들어보려고 했는데 몇 번의 시행착오나 실수들이 있었고 자신의 의견이 한 번에 잘 안 받아들여졌고 그러다가 나중에 내가 어느 정도 지위에 오르고 자리에 오르고 했더니 이게 슬슬 원래 이런 사주는 나중에 자월에 시작했으면 반드시 40대, 50대를 만나게 되면 오대운을 만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그때의 자수의 세상을 나의 방식으로 변화시켰다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사주가 있으면 이 천간에 뭐가 있든 간에 이게 갑을 병정 무기경신 이게 뭐가 있든 간에 자수의 세상을 살아가는 오화 쓰는 사람이라는 모습인 거예요. 이 사주. 자수의 세상을 살아가는 오화 쓰는 사람. 그러면은 이게 자수의 세상을 살아가는 오화 쓰는 사람인데 오화가 이길까 자수가 이길까? 이게 자수의 범주 안에서 오화를 쓰라는 소리예요. 이렇게 되면 자수의 범주 안에서 이슬람 국가 안에서 뭔가 재능 발표회를 하라는 거지 이슬람을 무너뜨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라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니란 말이죠. 자수의 세상 속에서 오화를 펼치는 사람인데 그러다가 이제 시대가 사오미 대운으로 가게 되면 드디어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로 세상이 변화되었구나 볼 수가 있겠죠. 뭐 되게 보수적인 순영원 같은 학교를 다니면서 그곳에서 짧은 치마에 약간 좀 섹시하고 야시시한 옷을 입고 거기서 막 예쁜 춤도 추고 막 했는데 가끔 교장 선생님이 야, 넌 그건 하지 마. 나 그거 거기까지만 해. 해서 그 안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다가 나중에 내가 나이를 먹었더니 내가 살아가던 사회가 다 나 같은 사람들의 사회로 바뀌게 되었구나. 세상이 개화가 되었구나. 이런 형태로도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게 좌우충으로 벌어지면 뭔가 인성적인 지원을 받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인성 지원 필요 없고 이번엔 내가 하고 싶은 걸로 할 거예요. 어머니한테 30살 될 때까지 용돈만 받고 뭘 안 하던 친구가 갑자기 유튜브 뭘 하겠다고 하면서 자기 재주를 펼쳐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다. 이런 형태들이 벌어질 수 있죠. 아무튼 이 극단의 기운이 있으면 한쪽 극단으로 꽉 누를수록 반대의 기운도 팍 치고 올라간다. 라는 관점으로 보면 주식으로 치면은 바닥을 그냥 까마득히 내려갔더니 다시 위로 솟구쳐 오르더라. 그런 기운이 있을 수 있다. 같은 느낌입니다. 이런 형태는 좌우충이 한 칸 떨어져 있죠. 한 칸 떨어져 있었는데 요 좌우충은 서로 극단의 충돌이지만 여기에 완충제 역할을 하는 사화가 있죠.
그래서 이 사화는 자사합해가지고 강한 암합성을 가지고 있어서 수화 상징이긴 하지만 나는 화를 할게, 너는 수를 해, 우리는 서로 필요한 존재야 같은 형태이죠. 이 좌우충은 나 오화 쓸 테니까 너 자수 좀 쓰지 말아줄래? 또는 너 자수 쓸 때는 내가 오화를 쓰지 않을게. 이 충의 논리는 A와 B 중 A를 하면 B를 못하고 B를 버리면 A를 한다 같은 논리라 그러면 자사합은 공존이 가능하죠. 내가 한쪽에서 사화 쓸 테니까 너는 조용히 자수해. 너는 이쪽에서 한쪽 방에서 자. 난 이쪽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할 테니까. 뭐 이런 거 같은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자, 이런 경우는 사회의 식신이나 상관의 다양한 재주를 부리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사화라는 재주를 부리지만 내가 주로 활동하는 사회적 무대는 오화라고 하는 사화보다 좀 더 완성된 오화라고 하는 재주를 쓰라는 사회인데 요 을목은 수시로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충전을 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 어떤 그런 느낌. 그래서 이곳에서 수생목을 한 다음에 다시 목생화로 팍 뿜어내는 이런 형태로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사주가 바깥에서 뭔가를 보여주고 드러내고 말하고 하는 어떤 활동을 한다 그러면 그거를 어떤 준비하는 요 수기운, 뭐 자료 준비하는데 3일 걸렸어요. 뭐 하는데 뭐 걸렸어요. 하는 형태들이 반드시 존재하는 이런 나만의 비밀스러운 공간이 있을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측면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형태의 사주는 상관패인이라 그러죠. 나의 생각과 노하우를 가지고 사회의 식신상관들과 결합시켜서 결부시켜서 쓰는 형태도 되고 다음에 내가 가진 일종의 인성은 일종의 허가권이라고 본다면 식상은 행동권 같은 거겠죠. 그러면 둘이 같이 붙어 있으면은 행동권과 허가권이 같이 있는 건데 내가 행동권만 가지고 있고 허가권을 안 가지고 있으면 남한테 허락을 받아서 내가 행동을 하게 되는 사람이고 내가 행동권과 허가권을 같이 가지고 있으면 내가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뭐 이런 형태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는 자기 관련된 그러니까 이런 경우죠. 오화와 사화의 어떤 재주와 활동을 부리는 뭐 강의, 강사 이런 거를 했더니 안 되겠다. 나도 좀 자격이 필요해야겠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식상 먼저 쓰고 나중에 자격을 따는 형태들이 되겠죠. 만약에 이쪽에 인성이 있고 이쪽에 식상이 있다면은 일단 자격을 따놓고 행동을 하게 되는 공부를 하고 행동하게 되는 이거는 일단 행동을 먼저 하고 자격을 따게 되는 거죠. 요즘에 대학원이나 평생교육원에 나이 50, 60 되신 분들이 공부를 하러 오시는데 그분들 중에는 그 공부하시는 분야의 현업에서 10년, 20년, 30년을 일하신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그분들 같은 경우는 실무를 먼저 띄고 나중에 이거를 이론적 자격을 더 확충하려고 하는 요소들도 있죠. 예를 들어서 요즘 대학이나 대학원의 문예창작과 같은데 요즘에 그 한국이 노벨상을 타고 나서 이 문예창작과가 지금 인기가 폭발을 하고 있답니다. 나도 작가가 될 거야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있으신 이제 뭐 40대 후반, 50대, 60대 분들이 이제 문예창작가로 막 달려가기 시작을 한 거야. 근데 그분들 중에는 현역 작가들도 많아. 근데 어디서 뭘 제도적으로 학교에서 배워가지고 글을 쓰신 게 아니라 그냥 영감이 넘쳐서 쓰셨는데 아유 나도 좀 자격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상이 먼저 있고 인성이 나중에 있으면 내가 잘하는 분야에 관련된 내 노하우를 습득을 하고 자격을 따고 공부를 하겠구나 라고 볼 수가 있고 특히 이렇게 이런 거 보세요. 인성도 있고 상관도 있으면요. 공부도 했다가 표현도 했다가를 왔다 갔다 해줘야 돼. 안 그러고 한쪽만 쓰면은 다리가 걸려 넘어져요. 숨도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해야 되잖아. 근데 들이마시고 하면 숨 막혀 죽잖아. 그러니까 오른발을 했으면 왼발, 왼발 했으면 오른발 해야 되는데 만약에 오른발 하고 왼발이 안 움직이면 넘어져요. 그러니까 식상만 쓰면 식상 못 쓰게 되고 식상 인성 가르치고 공부하고 쉬었다가 일하고 연구하고 발표하고 이런 것들이 서로 같이 이루어져야지 요 충은 한쪽을 걸고 넘어지지 않는다. 수시로 같이 해주면 괜찮다. 그러면 오래 갈 수 있다. 이런 형태로 봐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를 한번 보죠. 병자일주는 일지의 정관을 가지고 있죠. 정관이라는 것은 일종의 일지에 있으면 나를 규제하고 나를 통제하는 일종의 자기관리라고도 표현하겠죠. 타인이 나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스스로 관리할 거야. 그래서 내 안에 야당이 바로 내 밑에 붙어 있죠.
내 안의 야당. 이게 나 스스로도 될 수 있고 집안에 계신 배우자가 나를 관리하실 수도 있고 스스로 내가 관리함으로써 사회의 겁재들을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모습의 지금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주는 병화가 사회에 있는 겁재들하고 만나면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거야. 하지만 다시 나만의 공간으로 들어와서 적당히 자기를 통제하고 다시 이곳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할 거야. 그래서 찬물, 뜨거운 물, 찬물, 뜨거운 물이 오락가락 냉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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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온 하는 형태들이 나올 수가 있죠. 근데 이런 사주는 어떤 사람들 만나면 활발하게 야, 우리 오늘 밤 나이트 가서 온라인 했다가 또 어떤 사람을 만나면은 또 고고하고 이렇게 이제 단정하고 이렇게 존경받고 막 이런 일을 하기도 하다가 또 어떤 사람들하고 만나면 야, 오늘 여기서는 뭐 법이나 규제 그런 거 없어 뭐 이런 거 같은 거. 그 미국의 미드 시리즈를 보니까 그 미드 시리즈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1년에 딱 하루를 마음대로 뭐든지 해도 되는 날 해가지고 뭐라고 이름을 붙여놨어. 미국의 미드가 시리즈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이 되면 사람을 죽여도 되고 은행을 털어도 되고 뭘 해도 되고 뭐든지 해도 돼. 경찰이 안 움직여. 그러니까 그동안 쌓여서 하고 싶었지만 참았던 것들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날은 아비규환의 대난리가 벌어지니까 보통 1년에 한 번씩 정해진 그날이 되면은 이 약한 사람들이나 여자나 아이들은 보통 방공호나 대피소로 이렇게 숨고 그다음에 이제 안전지역을 이렇게 군대가 만들어놔서 안전지역으로 들어와 있고 근데 이제 그날만 되면 갑자기 남자들이 KKK단이 돼서 막 흑인들을 잡으러 다니고 여자를 강간하러 다니고 막 집에 방화를 하고 막 도둑질을 하고 막 뭔 짓을 해도 그날은 처벌을 하지 않는 그래서 그거를 주제로 한 드라마가 있어요. 그거를 보면은 평상시에는 일종의 아주 단정되고 체계적인 미국 사회인데 그날만 되면 갑자기 반전돼서 그동안 억눌러 갖고 참았던 것들을 막 한다. 이제 그 영화의 내용이 보면은 시리즈의 내용이 보면은 딱 하루만 하고 끝나기로 했는데 다음 날이 됐는데도 원상복귀가 안 되면서 계속 깽단이 설치고 계속 사람을 죽이고 하면서 그 사회가 막 뭐 아비규환으로 뻗이는 뭐 그런 주제로 하는 거죠. 이런 형태들이죠. 만약에 요 사주를 영화로 만들면은 나 양인이야. 아무도 나를 못 말려 하는데 다시 내 안에는 자수도 있고 오화도 있어도 오화가 야 그러지 마 브레이크 야 사람이 할 게 있고 하면 안 되는 게 있어 하는 형태가 오락가락 할 수 있는 형태들이 되죠. 보통은 요 비경겁재는 자율성이라고 볼 수 있고 요 정과는 어떤 규정성이나 규칙성, 법규성 뭐 이런 형태로도 이제 볼 수가 있겠다. 이 두 가지가 오락가락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오락가락 그래도 뿌리는 저 오화니까 기본적으로 그 오화의 기운이 강한 상태에서 정관이 좀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 가수 잔나비 같은 친구가 그 아마 묘월의 을류일주일 거예요. 그러니까 묘월의 을류일주 딱 이런 구조거든요. 왕지 구조로.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친구들과 모여서 밴드를 구성을 해서 하고 싶은 노래를 자율적으로 했는데 막상 밴드를 차리고 나니까 리더가 필요하고 규정이 필요하고 규칙이 필요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이 있고 이제 유명해진 밴드가 되니까 뭐 말하는 거 언어 뭐 하는 거 다 규정이 되니까 그 친구가 그 잔나비가 솔로 가수가 아니라 그룹 이름이에요.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우리 음악하자 그러자 우리가 못할 게 어딨냐 하고 싶은 음악 마음대로 해. 그래서 이 잔나비의 음악을 보면은 약간 그 젊은 미소년이 부르는 음악이 아니라 뭐 70년대, 80년대 샹송 같은 느낌의 매우 독특한 개성을 가진 음악을 구사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게 내 하고 싶은 음악을 내가 할 거야 라고 하는데 근데 그 잔나비 그 친구가 그 팀의 리더야. 그 팀의 리더.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뭐 좀 해봅시다 했는데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그 안에서 규칙이 필요하고 그 규칙을 내려주는 어떤 통제자의 역할을 본인이 맡게 된다. 책임자, 통제자의 역할을 맡은 거죠. 잔나비가 묘유충 하면서 을목이 올라와 있는 을류일주 뭐 이런 형태들도 볼 수 있죠. 자유롭지만 또 그 안에서 규칙과 규율을 만들어내는 그런 형태겠구나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주에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런 충이 있는 사람들은 좀 어떤 면에서는 좀 되게 괜찮게 느껴지기도 해. 공부도 잘하는데 논리도 잘하는구나. 뭔가 규정에 빠져서 보수적인 줄 알았더니 알아서 자기하고 뭐 댄스 클럽에 가서 막 춤도 자유롭게 추고 어떤 뭐 외국에 가서는 막 자유롭게 뭔가 격식이나 형식을 벗어나서 무언가를 하는구나. 근데 이 두 개가 균형을 좀 받쳐줘야죠. 그러니까 막 뭐 회사에 가서는 딱 양복 입고 딱 규정된 시간에 규칙을 지키며 리더의 활동을 하다가 또 자기만의 해방구에 가서는 그곳에는 자유롭게 어울리는 사람들과 함께 마음껏 뭔가 규제나 통제에서 벗어나서
어떤 일을 해보고 그런 것들이 서로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돼요. 50대 50 내지는 뭐 60대 40 아니면 뭐 70대 30 아니면 좀 느슨하게 80% 여긴 좀 강렬하게 20% 이런 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옛날 사회가 이런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았죠. 그래서 옛날 사회에서는 여자들한테 뭐 되게 정숙함을 요구해야 되고 특히 어떤 제복을 입거나 넥타이를 이 넥타이가 뭐야? 이게 자기 목 졸라 맨 거잖아. 자기 이게 목줄 참고라고 이게 소의 고삐랑 비슷한 거야 이게. 직장이나 제복을 입는다는 것 자체가 그 규칙에 순응하겠다는 거를 상징적으로 이 넥타이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 넥타이를 매면 단정한 사람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 예를 들어서 그런 거와 관련된 문학 작품들 되게 많죠. 예를 들어서 그 톨스토이가 쓴 안나 카네리나라고 하는 문학 작품에 보면은 그 영화로도 있고 뭐 오페라도 있고 뭐 많이 나왔잖아요. 뮤지컬로도 있고 안나 카네리나가 그 자기 남동생이 바람이 나가지고 그 귀족 집안인데 자기 남동생이 바람이 나서 부인을 버리고 어떤 천한 여자랑 도망을 갔다는 소식을 듣고 그 남동생을 설득하기 위해서 너 왜 그러니 귀족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는 그 상트 페테르부르크인가 하여튼 그 소설의 배경이 되는 곳으로 찾아오는데 그곳에 와서 그만 안나 카레니나가 바람이 나요. 그래서 동생 말리러 갔는데 자기도 바람나가지고 그곳에서 무슨 출신이 천한 젊은 군인 장교랑 사랑에 빠져가지고 자기 남편은 백작이고 자기는 백작 부인인데 지금 남편한테 안 돌아갈래요. 여기 있는 이 하급 장교랑 나는 불타는 사랑에 빠지고 싶어. 해가지고 사랑의 도피를 해가지고 그 남자도 군대에서 도망을 가고 해가지고 무슨 시골에 가서 이제 농사 짓고 사는 막 그런 모습이 나와. 그래서 결국 드라마의 그게 후반에는 이제 남편한테도 못 돌아가고 자식도 버리고 남편한테도 못 돌아가고 그렇다고 이 시골에서 이 도망자 남편과 함께 신분을 숨기고 살아야 되는 상황은 너무 슬프고 처절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서 갈등하던 안나 카네리나가 나중에는 그 기차에 몸을 던져가지고 자살하는 장면으로 그 소설이 끝이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쪽만 강요했더니 한쪽이 팡 하고 튀나간 거야. 그러니까 양쪽을 인정해 줘야 돼. 양쪽을 이쪽에 해방구를 만들어 놓고 건전한 어떤 제도적인 해방구를 만들어 놓고 이쪽에는 일종의 누르는 기운도 있어야 돼. 뭔가를 참고 인내하고 견내야 되고 규칙을 지켜야 되고 뭔가 규율에 맞춰야 되고 규범을 지켜야 되고 그런 형. 그러니까 만약에 안나 카네리나의 사주를 만약에 가상으로 만들어 본다면 좌우충 아니면 사해충 아니면 묘유충 이런 어떤 극단의 두 개의 에너지가 있어서 한쪽 에너지에 있을 땐 내가 그 사람인 줄 알았더니 내한테는 내가 모르는 반대의 에너지가 또 숨어 있었구나. 그 반대의 나도 나구나. 그걸 인정해 주지 않으면 걔네가 고이고 있다 어느 날 팡 하고 튀어나와서 나 삐뚤어질 거야. 안 할 거야. 나 그동안 누른 거 다 할 거야. 그래서 자기가 비난했던 사람이 바로 자기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사주에 이렇게 충이 좀 있는 케이스에 대해서는 남을 비난하지 말 것. 언젠가 살다 보면 내가 그 입장이 될 수도 있음.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직장을 갔는데 나를 괴롭히는 상사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분한테 당신이 그 상사의 나이가 되면 당신이 그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 일기장에다 반드시 이렇게 써요. 나는 10년 후에 저 꼰대 상사, 꼰대 부장이 되지 않겠다. 뭐 이렇게 낱낱이 써라. 그리고 자기는 그렇게 절대 되지 말아라. 뭐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 반대 입장은 오화의 경험도 했다가 자수의 경험도 했다가 오화의 경험도 했다가 자수의 경험도 했다가 이런 사주가 만약에 그 무슨 혁명군이 돼가지고 뭐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결국은 그 독재자를 무너뜨리고 자기가 왕이 됐는데 그러고 나면 만약에 내가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대결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면 나도 똑같은 독재자나 비슷한 수준의 독재자가 될 가능성이 높죠. 카스트로 같은 사람이 그 쿠바에서 혁명을 일으켰는데 그 취지 같은 거는 보통 많은 젊은이들이 공감을 얻었는데 막상 자기가 독재자가 왕이 되더니 자기가 독재자가 된 거야. 더한 짓을 하는 거야. 더한 짓을. 이제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충의 구조. 서로 정반대. 탄압받는 자에서 탄압하는 자로 또는 탄압하는 자에서 탄압받는 자로. 그래서 이 충의 입장에서는 내가 A라는 입장이 돼서 B를 눌렀다 그러면 어느 순간 내가 딱 그 한 만큼 B의 입장이 되어보는 삶을 경험해 볼 수 있다.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내가 누굴 혼내도 되는데 그 사람을 용서했어. 그러면 내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내가 누군가한테 혼나야 되는 상황이 생겼는데 그 사람이 날 용서를 하겠죠. 또 내가 지금 힘들어서 도움이 처한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안 도왔어. 나중에 내가 힘들어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됐을 때 상대도 나를 안 도울 수도 있죠. 근데 만약에 내 수준이 달라진다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이 충은 좀 그런 요소로 보겠습니다.
전체 사주를 한번 볼게요. 요 사주는 명리계에서 되게 유명하신 분이세요. 이 경신년생이니까 지금 한 40대 중반 되시는 남성분이신데 여기에 60년을 더하시면 이제 이분의 나이가 되는 겁니다. 그 지금 40대 중반에 60년 더하면 이분이 지금 살아계시면은 한 106세, 뭐 107세 정도 되실 겁니다. 사주 첩경이라고 하는 그 1950년, 60년, 70년대 한국 명리학사에 큰 업적을 날리신 이 한국의 3대 명리가로 일컬어지는 이석영 선생님이십니다. 근데 이석영 선생님의 사주가 어떻게 보면 이게 또 군겁쟁제 사주예요. 그래서 이 사주를 그냥 단순하게 보면은 아이고 제격인데 비검양이니 우글우글하여 게다가 신자합수까지 하고 금생수까지 해가지고 이 사회의 재성을 다 털어먹겠구나. 예, 뭐 그지가 될 팔철세 이렇게 얘기를 하면 곤란한 거고 이런 성태의 사주는 요거를 정신계의 사주로 좀 보면 되겠죠. 왜냐면 이분이 정신계의 위대한 업적을 날리신 거죠. 어떤 형태 이 사주는 이게 나죠 나. 이게 나의 공부와 학문, 인성, 내가 전생에 공부했던 것. 이게 이렇게 되면 인성도 강하고 비겁도 강하니까 나의 기운이 매우 강하신 분이시라고 보면 되죠. 강한 나의 기운으로 뭐를 다루느냐? 세상을 다루겠다 하시는 분이죠. 한마디로 이 사주는 세상을 내 뜻대로 다룰 거야 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어떤 금전, 재물, 사업적 부분으로 간 게 아니라 사람의 운명이라든가 세상의 법칙, 어떤 세상의 원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상의 규칙에 속해서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을 내가 내 뜻대로 마음대로 다룰 거야 하시는 형태로 뭐 살았구나 이런 식으로 이걸 정신계의 기운으로 볼 수도 있겠죠. 세상의 다스림을 받는 사주가 아니잖아 이 사주는. 내가 세상을 다스리는 사주죠. 이거를 이제 안 좋은 마음으로 하면 세상을 내가 부셔버릴 수도 있는 사람이고 좋게 다루면 세상을 내 손 안에 놓고 내 뜻대로 마음대로 다룰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성영 선생님 이 사주에 자수도 있고 오화도 있는데 보통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알려져서 드러나서 되게 유명하신 분이 되시기도 하고 또 보면은 공부할 때 뭐 5년 10년 동안 뭐 절에 들어가서 은둔 생활하시면서 공부하시는 시절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자수의 시절도 있고 오화의 시절도 있고 그럼 이런 사주가 내가 밝고 화려한 오화의 세계를 살고 싶다 그러면은 은둔 생활을 좀 많이 나를 좀 숨기고 공부하고 뭐 열심히 고시 공부도 좀 하고 또는 남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뭔가 멸시받는 어떤 그러한 생활을 좀 하면은 그에 상응하는 만큼 이런 경우가 고생 많이 한 만큼 성공할 것이다. 또 고생 안 하고 성공만 했으면 그만큼 고생을 할 수도 있겠구나. 고생 안 하려면 좀 활인업을 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형태로도 설명을 해볼 수가 있겠죠. 도사님의 사주시다. 동일한 사주가 다 도사님은 아니시기 때문에 사주는 같아도 영혼들이 다르니까 정말로 뭐 군겁쟁제가 일어나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고 정신계의 에너지를 가지고 현실계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실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느낌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요 사주도 한번 볼까요? 지금 계묘년생이시니까 나이가 지금 60이 좀 넘으셨는데 여성 60대 음악인, 예술인, 치유가, 힐링, 음악, 심리치료 전문가 아마도 이분도 약간 힐러, 정신계의 지도자 하던 느낌인 거죠. 이 사주에 보면은 수기운과 화기운으로 온통 채워져 있죠. 뭔가 중재를 해주는 토기운이 지금 없는 형태니까 더더욱더 세속인보다는 약간 비세속인성이 강한 그래서 요거에 되게 능숙한 영혼일 경우에는 이제 또 도사가 되는 거고 이게 좀 능숙하지 않은 영혼일 때는 내 마음 나도 몰라.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이런 형태들이 좀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되죠. 자, 이 사주는 기본적으로 전체 힘으로 보자면 어느 기운이 훨씬 세요? 수대세죠, 수대세. 수가 강한 사주인데 이 수의 기운을 목으로 뽑아서 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주죠. 수생목, 목생화. 그러니까 깜깜하고 어둡고 정신적이고 뭔가 드러나지 않고 비밀스럽고 잠재성이 강한 세상에 인성을 받아들여서 공부 많이 하여 숙련 많이 하여 도를 많이 닦아서 수도를 많이 하여 이것으로 밝고 화려한 갑툭튀 같은 탕 하고 튀어오르는 나의 상관적 재주를 펼치겠다. 이 한마디로 깜깜하고 어두운 사회에 뭔가 잠잠하고 조용하고 뭔가 일어나지 않는 사회에 무언가를 확 불러일으켜서 눈에 띄는 이제 깜깜한 밤중에 성냥불 하나 켜면 먼 곳에서도 보이는 그것이 나의 재주가 될 수가 있는 형태겠죠. 음악인, 예술인, 치유가, 힐링, 음악, 심리치료 전문가, 치유, 음악, 해자로 언, 나무인, 묘목을 사람을 따뜻하게 해주는 사주다라고 하는 거죠. 예, 원래 그래서 사주에 수화상쟁이 많을 때 이걸 정신건강학적으로는 약간 뭐 조현증이나 조울증 뭐 이렇게도 봐요. 뭐 조증, 우울증, 뭐
확 올라갔다가 확 그냥 좀 우울해졌다가 확 올라갔다가 이게 조절이 안 되는 경우가 그런 거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도 일부 있겠죠. 조절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조절이 잘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사주는 궁극적으로 수의 세상을 나의 재주를 통해서 드러내서 밝히고 자극을 하겠다라고 하는 형태들입니다. 작가 예술가한테서 이런 형태들의 사주가 많이 나오죠. 신의 일주의 정해 월주를 가지고 있는 우리 한강 작가 같은 경우도 지지가 해자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정화 펼쳐가지고 해자의 세상을 밝히는 촛불 등대를 켰어요. 뭐 그런 느낌 같은 거니까. 깜깜하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드러내는 일을 말년에 하게 될 거고 그러한 재주로 평관, 유명해질 것이다. 이 평관이 시상평관인데 이 시상평관 일기격이죠. 시상평관 일기격. 시상유리 평관격. 뭘로 유명해지냐? 말년에 재주로. 근데 이 재주는 뭐 하는 재주냐? 깜깜하고 어둡고 잠잠하고 조용한 세상을 자극하고 드러내는 형태로. 사실 이 좌우충 하면은 이게 누구 힘이 더 세? 압도적으로 얘네가 세잖아. 오화는 그러면 자수를 뒤집어 엎겠다는 거야? 자수를 툭툭 쳐가지고 자극하겠다는 거야? 자수나 해수의 세상을 툭툭 쳐서 자극하겠다. 판을 뒤집어 엎겠다가 아니라 그 상소장 날리고 야 좀 움직여봐, 좀 흔들어봐. 코끼리가 누워있는데 야 일어나봐 일어나봐 하는 거지 뭐 코끼리를 확 뒤집어버리겠다는 게 아니죠 지금. 코끼리 뒤집으려고 그러면 오화가 꺼져요. 그렇죠? 이거 너무 세게 건드리면 얘네가 오히려 얘를 눌러버리는 수가 생깁니다. 웃음치료사로 알려진 유명한 두 부부가 있었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부부신데 웃음치료사로 되게 2010년도까지 되게 활동을 방송에도 나오시고 그래서 주로 하시는 일이 자살하려는 사람들을 이렇게 다시 삶의 활력을 갖추게 해서 우울증에 걸리거나 자살에 걸린 사람들을 다양한 솔루션을 통해서 삶의 동기를 갖고 열심히 살아가게 하려고 했는데 어이없게도 그분이 자살했어. 마지막에 그분이 자살했어. 몸에 그 어떤 불치병이 걸리셨는데 불치병이 치료는 안 되고 몸의 고통은 점점 극심해지니까 나중에는 도저히 고통을 참을 수 없다 해가지고 나 자살을 하겠다. 그랬더니 그 평생을 함께했던 남편이 당신만 보낼 수 없다. 나도 죽겠다. 그래서 한날 한시에 두 사람이 같이 자살을 했던 그런 케이스가 있죠. 그러니까 그분은 평생을 자살하려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일을 했는데 결국은 그 자살하려는 기운이 나를 잠식해버리는 형태가 되는 거죠. 뭐 꼭 그런 느낌이죠. 그 탈레 그러니까 소수파가 다수파를 계속 자극을 해서 좀 똑바로 해라 잘해라 이 다수파의 어떤 벤치마킹이 되는 일을 했었는데 그 소수파가 결국은 다수파한테 나중에 잡아먹혀버리는 형태들이 나오죠. 그래서 뭐 정의를 부르짖으면서 뭐 정의롭지 않은 사람들의 계속 양심의 어떤 호소하는 얘기를 올리던 사람이 나중에 그 자리로 그냥 확 아휴 내가 젊을 때 패기로 한 거야. 나 그냥 이렇게 살래. 그냥 이렇게 살래. 그냥 그런 느낌들도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정신과 의사의 자살률이 그 의사들 중에 1위를 합니다. 1위. 압도적인 1위. 주로 정신병에 걸리신 분들이 주로 무슨 충동을 많이 받아요? 자살 충동을 되게 많이 받잖아요. 정신과에서도 이제 자살 충동이 있는 분들은 폐쇄병동에 넣어서 되게 그분들을 집중적으로 케어를 한다고. 뭐 왜냐하면 조금만 뭐라도 있으면 그걸로 목매달아 죽으려고 하니까 그 소지품 싹 다 허리띠도 다 풀고 뭐 끈도 다 풀고 딱 헐렁한 옷 입고 딱 그 안에 넣는다고. 뭐 이렇게 책 정도만 넣어주고 다른 것도 안 넣게 한다고. 그걸로 막 자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 펜 같은 걸로. 근데 오히려 그 자살자를 살리려고 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자살률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이 아이러니한 형태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어떤 면에서는 이사주도 이게 내가 다루는 대상인 거야. 해자의 세상을 내가 오화라는 재주를 통해서 수생목, 목생화를 통해서 이 해자축의 세상을 깨우려고 하는 건데 하지만 이런 사주는 사주에서 신유술 해자축이 들어올 때 오히려 이게 꺼질 수가 있어요. 오히려 이게. 그래서 내가 그토록 자살하지 마 그러고 자기가 자살. 야 착하게 살아야 돼 뭐 그렇게 하면 안 돼 뭐 해놓고는 자기가 그런 일. 일본과 맞서 싸우자. 나의 소원은 독립이요. 첫 번째도 독립, 두 번째도 독립해놓고 자기가 무슨 뭐 식민지의 부역자 뭐 이렇게도 돼버릴 수 있는 형태들이 나타난다. 사람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일 자체가 자기를 살리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계속 살려내는 것이 자기를 살려내는 일인데 하지만 어느 순간 지쳐서 쓰러지게 되면 그냥 자기가 그 사람으로 확 변해버리는
그래서 정신병자를 고치던 정신과 의사가 자기가 자살을 해버리고 웃음 치료사가 자기도 우울증에 빠져버리는 그런 일들이 범죄를 잡으러 다니는 형사가 자기도 그냥 범죄에 물들어 버리게 되는 뭐 민주화를 꿈꾸던 투사가 자기들도 오히려 독재 부역자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형태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사주의 세계에 있는 인자들은 다 나야 이게. 그러니까 나의 세상에 소수의 정의로운 사람과 다수의 불의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되면은 이렇게 봐야 돼. 내 안에 그 내가 싫다고 생각하는 그 다수한 불의한 사람들이 내 주성분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내 안에 소수 의식이 현재 나를 장악한 거야. 그래서 내 안에 다수 의식과 싸우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 안에 다수 의식은 이 현실 세계에서 나를 괴롭히거나 부조리한 나쁜 사람들로 나타난 거고, 그 다음에 내 쪽의 소수의 의식은 탄압받고 억압받고 뭐 하는 뭔가 고쳐보려고 하는 소수 의식으로 나타난 건데, 사실 그거는 언제든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혀버려서 나의 의식의 기준을 소수 의식에서 다수 의식으로 확 바꿔버리면 그동안 내가 누구랑 싸워왔는데 내가 그냥 그 존재가 돼버릴 수도 있어. 자, 그래서 나의 세상에 펼쳐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또 다른 나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많으면 현재 내 의식이 소수 의식에 기반하고 있는 거고, 이 세상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거나 중도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이 많으면은 그러면 중도적인 의식이나 다수 의식과 현재 내가 일치화된 거야. 근데 소수 의식하고 일치화되는 게 사는 게 좀 편할까? 다수 의식하고 일치화되는 게 좀 사는 게 편할까? 그치. 다수 의식하고 일치화되는 게 좀 세상이 편할 수가 있어. 아니면은 제일 좋은 방법은 내 안에서 네 편 내 편 가르지 않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기도 해. 어떤 측면에서는 네 편 내 편을 가르지 않고 쟤도 저럴 만한 이유가 있는갑다. 아유 고생이 많겠구나. 약간 이런 형태로 좀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선과 악으로 구분하는 거는 사실 이건 되게 합의적 의식에서의 내용이에요. 이건 사탄, 마귀, 악마, 여기는 천사, 여긴 정의로운, 여기는 깡패, 나쁜 뭐 이런 형태는, 저는 이거를 그 대대 전술훈련, 그 ATT 훈련이라고 군대에서 쓰는 용어가 있는데, 그 대대 전술훈련이 있어요. 그 연대나 사단에서 그 대대와 대대를 가상으로 여기는 청팀, 여긴 백팀 해가지고 둘이 전투를 벌여. 그럼 이게 대대 단위로 자르거든요. 그럼 1대대하고 2대대가 이제 서로 적이 된 거야. 그럼 1대대의 참모진이 1대대 안에 중대, 소대가 한 편을 먹고 2대대의 중대하고 소대가 모두 한 팀이 돼가지고 상대는 적이다. 그리고 여기는 공격, 여기는 방어 이런 식으로 해. 그러면 내가 1대대 계급에 상응하거나 대대 아래 계급에 있으면은 피하 구변이 있는 거야. 적이 있는 거야. 적. 쟤네는 적이고 얘네는 내 편이야. 대대 아래에서는 있는 거야. 하지만 현재 그 부대의 대대 이상의 계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연대본부, 뭐 사단본부 또는 군단본부에 있는 사람은 1대대도 내 편이고 2대대도 내 편이야. 2대대가 1대대를 확 찍어 눌렀다고 해서 아니 저 불의한 2대대가 정의로운 1대대를 무실넣고가 아니라, 야 2대대 능력 뛰어난데 야 2대대 어디서 저런 전술을 개발을 했대, 야 1대대 왜 저렇게 밀리냐. 물론 한쪽이 반칙을 심하게 쓰면은 저렇게 이기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정도로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세상이 피하 구분이 확실한 구분은 내가 지금 현재 대대 계급 이하인이라는 뜻이고, 세상이 중도적으로 보이게 되는 경우에는 이긴 편도 내 편이고 진 편도 내 편이다라는 경우에는 나의 계급이 대대 계급보다 높은 연대 계급이나 사단 의식을 가지고 있구나, 대대 의식이나 사단 의식이구나, 이런 관점으로 봐줘야 되는 거죠. 아무튼 세상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나의 거울이니까. 이거 예술가의 사주고 예술가하기 좋은 사주다라고 볼 수 있죠. 다만 이 예술가는 요 인성을 끊임없이 수생목해야 돼. 수생목, 목생화를 해줘야 돼. 만약에 이 사주가 수생목을 해주지 않으면 일명 명리에서 말하는 부목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부목이라는 게 어디에 안주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어떤 정신적 방어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인성에 안주를 해서 무언가 새로운 일을 벌이지 않고, 갑목의 사명이 뭐야? 갑툭튀하라는 소리잖아. 갑목의 사명이. 무에서 유를 만드시오, 뭔가 새로운 거 만드시오 하는 게 갑목의 사명인데, 아유 나는 그냥 물에 빠져서 살 거야. 나는 적당한 인성에 안주하면서 사는 것. 나라에서 주는 생계 보장비 80만 원 받고 직장 안 다니는 것. 직장에서 120만 원을 받으면 생계 보장금이 안 나온대. 그냥 안 다녀. 그냥 안 해. 뭐 공공근로를 뭐 최저 생계비로 받는데 다른 직업을 가지면 공공근로비를 안 준대. 그럼 다른 직업 안 가죠. 그냥 최저 생계비 받는 거 가지고 만족을. 이러면 이게 현실 안주가 돼버리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은 좀 피해야 할 요소다. 이분은 이 수의 기운을 예술, 문화 뭐 이런 것들로 힐러의 길로 갔으니까 되게 사주를 잘 썼다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예술가, 작가 이런 것도 하기도 좋겠죠. 아무튼 이 치유가는 그게 남을 치유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치유하는 거다.
정신과 의사가 치료하고 있는 환자는 다 자기 전생들이에요. 정신병에 걸려서 고생하고 있던 자기 전생들을 지금 환자로 만나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는 거야. 저는 가끔씩 그 고등학생 자녀 사주를 보러 오시는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들 의사 시키면 어떨까요? 나는 가끔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좋죠. 우리 아들이 의사하면 좋지. 나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가끔 이렇게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교통사고 환자를 막 치료하는 무슨 정형외과 의사가 있다고 쳐봐. 그 사람이 한 30년 의사 생활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한 3만 명 정도를 치료했다고 봐. 막 뼈 부러지고 허리 부러지고 다리 부러지고 막 목 부러지고 막 뭐 이런 사람들을 고쳤다고 해봐. 그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칭칭 동염해가지고. 지금 그분은 누구를 고친 거냐 하면은 3만 명 치료했잖아.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의사가 된 거냐 하면 3만 번의 삶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거야. 3만 번의 삶에서 여기 부러지고 저기 부러지고 막 치여 죽고 시체도 못 건지고 막 여기저기 부러지고 고통 속에 살다가 그럼 이렇게 돼. 한 번의 의사가 만들어지기 위해선 3만 번의 고통받는 삶을 살아야 돼. 병 걸려가지고. 그죠? 게다가 불치병 고치는 환자 있죠. 예를 들어서 무슨 치료법이 없어가지고 대중요법으로 일단 목숨만 살려놓게 하는 일종의 불치병 치료하는 환자는 그 사람이 뭐 국내에서 몇 안 되는 의사여가지고 국내 환자가 다 그 사람한테 가서 그래서 지금 뭐 동시간대 한 3만 명, 예를 들어서 신경소묘종 같은 경우가 불치병인데 치료가 안 돼. 근데 그거 다루는 의사가 우리나라에 몇 명이 안 돼. 유명한 사람 딱 몇 명밖에 없어. 그러니까 다 아산병원으로 다 그 의사 만나려고 전국에 있는 신경소묘종. 그게 이제 저기 치료 안 하면 선풍기 아줌마 되는 건데 사실 치료가 안 되거든. 이게 선풍기 아줌마가 될지 그냥 볼록볼록한 상태에서 머물고 있을지는 아무도 몰라. 조절이 안 돼. 무슨 약을 놓는다고 해서 치료가 되는 것도 유전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럼 뭐야? 그럼 그 신경섬유종 전문가인 그 불치병 의사는 지금 어떤 단계인 거야? 본인이 수만 번의 삶을 신경섬유종으로 산 거야. 수만 번의 삶을 신경종으로 살다가 드디어 이제 자신의 전생들을 돌보려고 이번에 의사가 돼가지고 신경섬유종의 박사인, 내가 다 몸으로 겪어봤으니까 그 사람의 고통과 마음을 너무나 잘 알지. 그 사람들을 고치는 일을 연구를 하면서 그 사람들을 치료를 하고 있는 거죠. 야, 그리고 의사 한 번 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 한 10만 번 교통사고 환자, 한 5만 번 암 환자, 그 그 사람이 무슨 간장병 환자라 그러면 3만 번의 삶을 간경화에 시달린 삶을 살아야 되나? 그냥 의사 안 하는 게. 그러지 말고 저 클럽 DJ 하면 되잖아요. 클럽 DJ. 클럽 DJ가 지금 음악 틀면서 와, 다 같이 춤추자. 지금 그 앞에서 춤추고 있는 애들이 다 누구예요? 나의 전생이나 미래야. 그러면 클럽 DJ는 내가 한 10만 번의 삶을 막 춤추고 노래하는 즐거운 삶을 보냈더니 거기 DJ가 내가 된 거야. 뭐 이런 느낌이라고 봐야 되는 거야. 어떤 사람이 참호 속에 숨어 있는데 수류탄이 들어왔는데 그 참호 수류탄을 몸으로 던져가지고 내가 목숨을 잃었어. 그 덕분에 같은 참호에 있었던 30명이 살았어. 지금 이 사람은 어떻게 한 거야? 한 번의 삶에서 수류탄으로 죽었는데 덕분에 30번의 삶에서 장수를 한 거야. 요거 수지 맞는 장사죠. 수지 맞는 장사 이런 거. 그때 예를 들어서 내가 5만 명의 신도를 가지고 있는 아주 나쁜 교주야. 아주 사악한 교주야. 그래서 5만 명의 성을 착취하고 그들의 재물을 착취하고 공부도 못 시키고 나만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거기서 양말 만들게 하고 뭐 거기서 농사만 짓게 하고 너는 나만 찬양하고 나만 우러러봐라 해가지고 무슨 아가동산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그곳에서 황제 놀이를 하고 살았어. 아가동산에서. 지금 그분은 어떻게 됐냐면 그 한 번의 삶에서 교주 놀이를 재밌게 했어. 그 대가로 5만 번의 삶에서 누군가한테 착취당하는 삶을 살아야 돼. 무슨 어떤 공동체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괜히 그 공동체 나가려 그러면 어느 날 안매장 당하고 뭐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니 그게 왜 한 번 재밌고 5만 번 힘들래? 아니면 한 번 힘들고 5만 번 재밌을래? 사실 이제 이런 측면으로 봐야 돼. 그래서 사실 이 세상의 원리를 알게 되면 저처럼 이기적으로 변해. 이기적으로. 어떤 게 이기적인 거야? 그러면 한 번 힘들고 5만 번 즐거울래요. 뭐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5만 번 괴롭고 한 번 즐거울래요. 사기꾼이 사기를 쳤어. 그래가지고 한 5천 명의 사람들이 부도가 났고 돈을 잃었고 그중에 한 5명 자살했어. 지금 그거 누구한테 사기친 거야? 자기한테 사기친 거야. 나는 그러면 한 5천 번의 삶을 누군가한테 사기당해가지고 그중에 5번은 자살까지 하고 가정 깨지고 신용불량 걸리고 막 죽을 것 같고 미칠 것 같고 하는 괴로움과 고통 속에 내 인생을 낭비하고 그러면 5천 번의 삶을 괴롭게 살고 한 번의 삶에서 일확천금으로 돈 좀 벌래. 그것도 뭐 당연히 끝은 교도소에 가겠지만 이제 이런 느낌이라 그러죠.
저기 뭐죠? 그 코인 만들었다가 지금 미국으로 끌려가신 그 권도영인가 하시는 분이 그게 일종의 뭐 본의가 아닐지는 몰라도 어쨌든 자기가 만든 코인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알거지가 됐단 말이죠. 막 몇 억, 몇 천만 원을 날렸단 말이야. 그게 뭐 고의일지 고의가 아닐지 선이었는데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분은 한 번의 삶에서 그것도 잠깐 한 3, 4년에서 5, 6년 정도를 뭐가 뭐 수십조의 재산을 뻥뻥거리고 막 재벌의 삶으로 화려하게 살았는데 지금 나머지 삶은 평생 감옥에 들어가 있게 생겼고 그 다음에 수많은 나들을 파탄을 일으켜버린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졌겠구나 이런 측면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주 속의 세상은 다 나야. 이게 다 나의 세상이야. A라는 글자와 B라는 글자가 서로 충돌하고 싸우고 있어도 A도 나고 B도 나야. 1대대하고 2대대가 서로 지금 그 팀플레이를 그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 이게 대대 단위가 아니라 연대 단위의 관점에서 보면 A팀도 내 팀이고 B팀도 내 팀이야. 결국 둘 다 나야. 독일하고 프랑스가 전쟁을 했는데 둘 다 기독교 국가여가지고 2차 대전 때 둘 다 기도를 해. 예수님, 하느님,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십시오. 독일 목사가 와서 기도하고 여기 프랑스 목사가 와서 기도해. 여러분 신이 딱 보고 있으면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 집 첫째 아들하고 둘째 아들이 지금 싸우면서 엄마 제 편 좀 들어줘. 아니야 엄마 제 편 좀 들어줘. 엄마가 한쪽 편 들 수 있겠냐고. 물론 뭐 케이스에 따라서 명백히 B가 좀 실수했네. 그러면 B를 좀 말리고 A 편을 들어줄 수는 있겠지만 결국 다 내 자식이야. 다 내 편. 뭐 이런 느낌으로 봐야 되는 거죠. 이런 사주 한번 볼게요. 이 사주는 좌우충이 붙어 있는데 사회궁에서 벌어졌잖아요. 이렇게 사회궁에서 벌어져 있는 거죠. 여기에는 나의 생활권, 여기는 생활권 바깥의 먼 곳. 그런데 생활권 바깥에는 오화의 세상이고 나의 생활권은 자수의 세상이죠. 그럼 이 사주의 명조자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곳일까? 마치 좀 극단적으로 좀 자극적으로 비유를 하자면 우리 동네는 시골 깡촌, 우리 동네 경계선 넘어가서 먼 세상에 나갔더니 밝고 화려한 헐리우드. 이게 딱 무슨 사주야? 가방 하나 들고 허리우드에 상영한 배우 지망생. 아니면 70년, 80년대 우리 부모님 세대의 시골에서 가방 하나 들고 서울에 무턱대고 상경한 사람. 뭐 그런 느낌이죠. 그럼 이 사주는 선택할 수 있어. 시골에서 조용히 살래? 도시에 가서 겁재들이 사는 밝고 화려한 세상을 살래? 같은 거죠. 하지만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자수에 기반했지만 방송, 라디오, 각종 유행을 통해서 이 오화의 세계가 병화로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이중적인 세계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사회가 병자의 사회니까 사주가 이중적이죠. 현재 그 사회는 보수적이고 시골적인 아직 깜깜하고 개화가 되지 않은 곳인데 하지만 표면적으로 드러나기는 병화가 드러났어. 근데 이 병화가 뭔가 봤더니 먼 세계의 소식이야. 이게 딱 무슨 느낌이죠? 그 부탄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북한 말고 부탄. 부탄 하면 뭐로 유명하죠? 한 10몇 년 전에 그걸로 유명해서 세계 행복지수 1위. 부탄이라는 나라가 히말라야에 있는 무슨 인구 80만 밖에 안 되는 진짜 무슨 관광 자원도 없고 뭐 아무도 안 가는 외국인도 안 가는 아주 고립된 히말라야 속의 산속 왕국이야, 왕국. 거기는 이펑 군주제. 왕이 다스린다고. 근데 거기가 그 세계 몇십 개국의 행복도 조사를 했더니 거기 1등을 한 거야. 설문조사를 돌렸더니 다 자기가 행복하대. 그래가지고 이후에 이제 그 부탄이라는 나라가 세계에서 행복 1위 도시를 트레이드 마크로 걸고 거기 국왕이 바뀌었는데 그 젊은 국왕이 무슨 뭐 외국의 명문대를 나온 엘리트래. 이 사람이 와서 그 부탄의 트레이드 마크를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해가지고 나라의 국가 사명에 뭐 행복청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 나라의 1등 사명이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거야, 계속. 그래서 5년 동안 행복청을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국왕이 막 이렇게 우리는 행복하다 캠페인을 펼쳤어. 그리고 5년 후에 다시 행복도 지수를 했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행복지수 1등 하는 나라가 58위로 떨어졌대. 50 몇 위로. 이상하죠? 그래가지고 뭐가 잘못됐나 해가지고 또 열심히 또 행복하자 우리 행복해야 돼 해가지고 캠페인을 벌여서 3년 후에 다시 조사를 했는데 이번에 80 몇 위로 떨어졌대. 80 몇 위로. 근데 그 나라가 바뀐 게 없어. 오히려 복지 더 좋아지고 국민들한테 혜택 더 잘 주고 뭐 이렇게 지원금도 뭐 다 무상교육에다가 뭐 집도 주고 뭐도 주고 잘했어. 근데 왜 갑자기 1등 하던 나라가 8년 만에 80 몇 위로 방글라데시보다 이제 또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되면 이제. 80 몇 위로 떨어졌을까? 그래서 이제 세계의 석학들이 그걸 연구를 했어. 저 나라에 무슨 변화가 있길래 행복지수 1위인 나라가 80 몇 위로 떨어졌나 했더니 결론이 뭐라고 나왔냐면은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 때문에.
스마트폰 때문에 행복지수가 80으로 떨어졌어. 왜? 고립된 나라에서 다 가난하고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인터넷이 되는 스마트폰을 탁 펼쳐서 미국, 일본, 한국 이렇게 살아. 이런 차를 타고 다녀를 봤더니 결국 뭐예요? 이거 비교. 결국 행복지수의 결정적인 역할을 비교가 한 거야. 내가 비교당해요. 어쩌면 북한의 고립 정책이 북한 사람들은 정말 자신들이 지상의 천국에서 수령님의 은도를 받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몰라.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불행해질까? 세상과 교류를 하게 되면 우리 처지가 이 모양 이 꼴이라니 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은 이제 불행해지는 거죠. 사실 요즘 현대의 불행도 대부분 비교 때문에 생기는 불행이야. 옛날에 다 같이 못 살고 다 같이 그냥 고만고만하게 살 때는 별로 이렇게 안 불행했어. 다들 돈 없이 결혼했고 다들 단칸방에서 시작했고 다들 그냥 한 방에서 네 가족이 살았고 뭐 하나도 안 불행했어. 저 어릴 때 그냥 네 가족이 조그만 단칸방에서 그 칼잠잠해서 나도 살았단 말이지. 어릴 때 뭐 그 창호지는 이렇게 창호지 문으로 바퀴 영하 10도인데 세상에 문은 창호지 문 뭐 이러고 살았단 말이야. 그럼 하나도 안 불행했어. 근데 이제 비교를 하니까 불행해지더라. 같은 요소인 거죠. 이 사주 보면 약간 부탄 생각이 나는 사주인데 이게 부탄의 자수의 사회가 어떤 거야? 얼어붙은 사회, 진화가 없는 사회, 조용한 사회, 잠잠한 사회, 근원의 사회에 부탄의 병화가 흘러들어왔는데 이 병화 어디서 온 거야? 바깥 사회에서 겁재들의 화려한 문화가 이렇게 온 거죠. 그럼 이 사주의 모습을 보게 되면 가까운 곳에 병화의 바람이 불어올 건데 병화의 근원은 자수의 세계가 아니라 오화의 세계겠구나. 그러면 나는 자수의 세계를 살다 오화의 세계로도 가보고 오화의 세계를 살다 자수의 세계를 오락가락 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 사주가 지금 갑오년생이라 지금 나이가 12살인데 이 아이가 8살 때 이제 부모가 사주를 봤던 케이스인데 우리 아이 앞으로 어떻게 클까요? 그래서 제가 이분의 당신의 딸은 커서 패튀김이 될 거요 라고 저는 얘기를 했어요. 패튀김이 될 겁니다. 패튀김이 뭘로 유명하냐면요. 보통은 이제 트로트 부르는 가수로 유명한데 지금은 이제 할머니신데 이 패튀김이 누구시냐면 우리나라 최초의 미니스커트를 도입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청춘 스타였는데 당시에는 여자가 미니스커트를 입으면 완전히 진짜 미친 진짜 맞아요. 윤복희. 패튀김 윤복희. 다 비슷한 우리 엄마 세대여가지고. 그래서 윤복희일 거예요. 윤복희 패튀김. 다르죠? 윤복희. 그 70년도에 미국에서 활동을 하고 주로 가수 활동도 주한 미팔군에서 이렇게 가수로 활동을 하시다가 외국에서 미니스커트를 입고 한국의 공항으로 내려와가지고 당시 기자들이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어떤 센세이션? 저 여자 미쳤구나. 저런 못된 문화를 갖고 들어오다니. 그게 어떤 거예요? 외국에 먼 곳에 겁재들의 화려한 문화를 이 조용한 아침의 나라에 갖고 들어와서 퍼뜨리는 사람. 이게 윤복희 사주, 윤복희 같은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 어머니한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이가 크면 한국의 우물안 개구리로 키우지 말고 외국으로 보내라. 그럼 이 아이는 외국의 겁재들의 밝고 화려한 재주와 능력을 배워갖고 와서 이 겁재의 식신을 나의 자수의 사회에 이렇게 퍼뜨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한마디로 이 사주는 수화 상징 섞어주는 사주예요. 화의 나라에 있는 것을 수의 나라로 갖고 가고 수의 나라에 있는 것을 화의 나라로 갖고 가서 서로가 필요하게끔 하는 거죠. 마치 무역으로 비유하자면 한국에는 없는데 외국엔 넘치는 거 가가지고 외국에 넘치는 거 한국에는 귀한 거 갖고 오는 거죠. 그 무슨 드라마 그 드라마에 보면은 그 홍어인가? 그 무슨 제 이머리 뭐더라? 되게 좀 미개한 나라에 가면 홍어를 안 먹고 다 버린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 가서 그 버리는 홍어를 갖다가 전부 잡아가지고 저기 이 한국으로 수출을 하는데 그곳에 황정민 목사께서 마약을 해가지고 이제 뭐 마약상 나오는 얘기들 그런 것들도 있죠. 그 감자탕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돼지 등뼈로 만드는데 이게 유럽에선 돼지 등뼈를 다 버린대. 안 먹고 우리나라만 먹는데 우리나라는 고기를 잡으면 하나도 버리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뼈까지 삶아 먹죠. 그러니까 그 맨 처음에 감자탕이 그 버리는 부속이나 외국에서 그 버리는 폐기물 같은 음식 폐기물 같은 거를 수입을 해다가 한국에서 이거를 찌개를 끓여가지고 판 게 감자탕의 효시가 됐다. 이런 것 같은 거죠. 바깥에서는 흔하지만 이곳에서는 반대되는 거를 갖고 들어오는 사주. 그럼 이 아이가 앞으로 크면 뭐를 할까? 외국 가서 재주 배워 갖고 와서 나의 세상에 그 재주를 퍼뜨리는 일 하면 좋겠죠. 역사적 인물을 이 사주에 빗대면 누구 하면 좋을까? 문익점. 무슨 나하고 생각이 똑같아. 맞아. 문익점이야, 문익점. 그렇지. 중국에서 모카씨를 키워가지고 그 따뜻한 옷을 입고 있는데 그거 갖고 모카씨가 뭐야 하는 나라에 갖고 와가지고 그거 퍼뜨리는 일을 하는 거잖아. 맞습니다.
외국의 문물을 퍼뜨리는 사람이야. 을묘가 줏대 있게 자기 주관 있게 그렇죠. 이게 을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잖아. 내가 한다면 한다. 게다가 내가 한다면 할 때 동조자들도 있죠. 나랑 한 몸처럼 움직여주는 사람들과 함께 그 일을 할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돈 벌죠. 돈 벌어. 이 돈 벌면 이게 또 직통으로 연결되지고 오미야. 그래서 외국의 겁제의 재주와 능력을 자수의 세계로 퍼뜨려서 그러니까 뭐 고기가 넘치고 해산물이 넘치는 곳에 여기는 고기를 팔고 저기는 해산물을 갖고 들어오고 이런 형태로 수화를 섞어주는 일을 좌우충 밝은 세상 어두운 세상 밝은 세상 어두운 세상을 오락가락하면서 해주면 좋겠다. 그게 나의 편제적 사업인데 묘미합 해묘미합도 되면서 사오미합도 될 것이다. 자, 이 편인의 지식 정보를 내가 노하우를 활용하여 요 상관도 적절히 조정을 할 것이다. 뭐 이런 형태로 볼 수가 있어서 해외에 가서 문화예술이나 재주와 기술을 갖고 들어와서 그것이 필요한 곳에서 보급하고 퍼뜨리는 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던 사주입니다. 일종의 사주는 뭐 일종의 나 어떻게 인생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영혼의 의도가 담겨있는 계획서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이런 형태로 봐주면 되겠죠. 이게 교육으로 펼쳐질지 문화예술로 펼쳐질지 아니면 또 무역으로 펼쳐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좌우충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봤습니다. 10분 쉬었다가 그 다음에 우리 묘유충 하도록 할게요. 묘유충은 좀 짧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